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하정욱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의 현재 업종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면 전기차 쪽에서 캐즘 이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일반 대중 소비자들에게 퍼지기 전에 약간의 정체기를 겪는 캐즘 이슈가 들어오고,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중국의 전기차 쪽 이슈도 있고, 글로벌 전반적인 소비 경기 둔화 이런 이슈도 있고 하면서 전기차 쪽이 조금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으면서 그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조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물론 SK온은 상생 기업은 아닙니다. 모두 실적 차원 그리고 주가 차원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삼성 SDI예요.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전해질을 고체 성분으로 만드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그래서 되게 근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아직까지 시험 단계,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에서 예측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거는 굉장히 오랜 뒤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삼성 SDI가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금 조금 그나마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조금 주가 차원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 SDI 손익계산서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SDI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도대체 왜 실적이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 원인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볍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2023년도 삼성 SDI 손익계산서고요.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 너무 훌륭합니다. 13조, 20조, 22조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은 다른 배터리 두 개 회사에 비해서는 삼성 SDI는 그렇게 캐파 확장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기업은 아니에요. 비교적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3사에 비해서 매출 성장률은 오히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2배 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조금 저조하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영업이익 한번 보실까요? 영업이익은 1조였던 게 1조 8천억 됐어요. 근데 이게 매출이 분명히 2조 이상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으로 소폭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을까 해서 이 자료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면 판관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2조 4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매출 원가 쪽에서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매출액이 2조 늘어나는 그 와중에 매출 원가는 한 3조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은 원래 22년도 기준으로 9%였던 게 23년도 기준 7.2%로 떨어지면서 약 2%포인트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출 원가랑 판관비만 놓고서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주석으로 넘어가셔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합계금액 영업비용으로 21조 정도 1년 동안 쓴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위에 두 개 합쳐볼게요. SDI 같은 경우는 위에 재고자산 변동이 사실상 원재료 사용액일 것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쳐볼게요. 그럼 20조에서 한 7조 정도 빼면 한 13, 14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영업에다가 쓴 비용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원재료로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비용들의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재료 비용이 사실상 전부인 회사로 분석을 하시면 된다.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는 건 매출이 나도 어쨌든 계속해서 따라붙는 비용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다 원재료 비용이 그대로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를 넣지 않고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향후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같이 올려붙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앞으로 결정짓는 거는 인건비 효율화, 감가상각비 효율화, 가동률 개선 이런 쪽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냐면 판가와 원가 사이의 스프레드입니다. 판가는 2차 전지, 그 배터리의 판매 가격이고 원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자재 이런 소재들의 가격이겠죠. 요 사이의 스프레드가 벌어지지 않으면 삼성 SDI가 영업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판가랑 원가를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이제 사업의 내용 쪽에 가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게 평균 판가입니다. 삼성 SDI에. 그래서 소형전지 해놓고 53기에서 54기 보시면 3,492원이었다가 3,585원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판가는 한 2.6%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원가 쪽 보면 양극활 물질, 양극재겠죠. 요거 갖고 온 가격을 보니까 원래는 47.4달러에 가지고 오다가 49.6달러에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2023년도 들어와서.
그럼 계산해보면 원가가 4.6%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판매하는 가격은 2.6%가 늘어났는데 내가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 원가는 4.6% 늘어났다고 하면 사실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손해를 보고 있었던 얘기고, 그걸 얼추 계산해보면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2%포인트 정도의 마진 감소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앞에서 저희가 영업이익률 변화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도 한 9%에서 7% 정도로 2%포인트 정도 빠졌었잖아요. 이게 원재료 쪽에서 판가 원가 움직였었던 그 괴리, 그게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판가는 2.6%밖에 못 오르는데 원가는 왜 저렇게 5% 가까이 올라가느냐를 보니까 일단 원재료 비용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가 양극재 기업들 케이스에서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데 리튬하고 니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니켈을 가지고 왔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NCM 배터리의 생산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2차 전지의 그 결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NCM 계열의 삼원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계열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LFP 쪽을 되게 잘하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NCM 계열을 잘합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NCM 쪽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NCM 계열의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점점 LFP 배터리의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LFP 배터리가 NCM 계열의 장점을 따라가는 동시에 단점은 커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2차 전지 1등이었다가 전기차 쪽에서는 CATL이 1등이 된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아직까지는 최근에 LFP 쪽 배터리 양산을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NCM 비율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리튬하고 니켈 가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그래프 다 지금 니켈하고 리튬의 최근에 원재료 가격 동향을 가지고 온 거고요.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아니,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원재료 더 기존에 기존에 사오던 가격보다 더 싸게 원재료를 조달해 올 수 있으면 이건 너무 행복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역시 화학업종의 일부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신 거예요. 화학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판가랑 원가가 보통 연동이 됩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판가도 조금 올라가고요. 원가가 떨어지면 판가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최근에 1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판가가 계속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판가가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판매하는 가격은 떨어지는 즉시 그게 손익계산서의 매출 감소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원가, 특히 매출 원가가 문제입니다. 재고 자산이 팔려나가면서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회계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언제 산 재고를 먼저 비용으로 털어내야 되느냐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기업이 원래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IFRS라고 하는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먼저 산 재고가 먼저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국제 회계 기준이 선택하고 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업이 매출 원가를 보내야 되는 재고자산이, 즉 비용으로 인식시켜야 되는 재고자산이 예전에 비싸게 산 원재료가 먼저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판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지금 떨어져 있다고요. 즉 매출은 감소하는데 매출 원가는 계속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마진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매출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걸로 나왔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영원히 떨어지기만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현재 중국의 경기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튬하고 니켈이라고 하는 원재료는 중국 쪽에서의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 두 원재료의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언제까지고 계속 눌러놓고만 있지는 않겠죠, 확률적으로. 그럼 어느 순간에는 원재료 가격이 반등해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가도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간 판가는 바로 매출로 반영이 되겠지만,
올라간 원가는 바로 매출 원가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싸게 사도 문제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먼저 원가로 반영이 되면서 그때는 오히려 마진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같은 얘기를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렸었죠. 그 양극재를 사가지고 2차전지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영업이익들이 조금 그때그때 회계 처리에 따라서 조금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꾸준한지의 추세와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보다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꼭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